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향후 어떤 식으로 이 국정이 운영이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번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까지의 정리한 생각이에요. 어제에 지나간 일이 역사잖아요. 역사가 이제 저는 이제 중세사 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세기 이후는 중세사. 저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부터 이제 고려까지를 다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려까지의 역사가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중세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통찰력이에요. 어떠한 정보도 순순히 믿지 말고 서로 다른 정보들을 대입해서 교차해서 내 나름대로 판단과 그리고 확신을 가져서 미래에 어떻게 접목할까?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채널에 오시는 분들 보시면 최근에 제가 이 비상계엄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도 얘기했는데 요게 대해서 이제 약간 어느 분들은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보력이 취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보세요. 제가 정보를 모으는 수집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말고 잘 들으세요.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리고 좌우는 항상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약간 소시민이죠. 소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을 대부분 여기 대부분 계시는 분들이 소시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신 분, 예, 중산층 이하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건 뭔가를 이제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기득권 입장에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비상계엄이 이제 불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3분의 2가 못 넘었기 때문에 부결이 됐죠. 그러니까 접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책보고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어, 이렇게 딱 중앙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안 그러십니다만 이 부정선거는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자검표기라고 그러죠. 이제 검표기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게 뭐냐면 박근혜랑 문재인의 대선이었어요. 대통령 선거였는데 2012년도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12년 전이겠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있었다고 칠 수도 있겠지만, 뭐 노무현 때는 사실 재검표를 했었죠. 예, 노무현이 당선될 리가 없다고 재검표를 했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이명박이 있었고, 이제 박근혜랑 이제 문재인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항상 선거가 저녁 6시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당선자 발표가 8시가 조금 넘으니까 이제 당선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전국에 그 많은 투표용지가 한 2시간 되니까 이제 발표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51.6%로 이제 간신히 박근혜가 승리하는데 5.16이죠, 여러분. 군사 쿠데타 날.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 5.16 군사 쿠데타인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똑같이 올라갑니다. 예, 변동이 없이. 그래서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 그리고 10시가 되니까 당선자 확정이죠. 거의 뭐 4시간 돼가지고 번갯불에 콩고 먹듯 이렇게 결과가 거의 다 발표가 났었어요. 났었는데 투표 용지 박스가 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동할 때도 문제가 굉장히 많고 분실도 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조작한 투표 용지를 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벌써 투표 용지를 이렇게 찢잖아요. 찢는데 일렬 번호가 없었어요. 예, 지금 바코드도 마찬가지죠.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찢는 용지에 지금 우리가 계약서 쓸 때도 중간에 도장을 찍잖아요. 예, 이런 게 없어요. 투표 용지에 아예. 그러니까 더 추가를 한다거나 조작이 굉장히 쉬운 시스템이죠. 이거 여야를 떠나서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투표함을 바꿔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짜 투표지를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악 전산센터에서 개표 결과를 송출하는 시스템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이거를 검표를 해가지고 넘기더라도 전산을 넘기잖아요, 어찌됐든. 그죠? 전산을 넘기는데 과연 이 데이터 그대로 발송을 하느냐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다. 현장 검표도 이상하고 미분류표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송출한 것도 숫자가 안 맞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책에 관련된 책이 나왔죠. 그래서 책보고 채널에 보시면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 부정선거하는데 이제 백서가 있는데 그 책도 이제 선관위에서 가처분 소송을 걸어가지고 판매가 금지가 됐어요. 우리 이제 찐 삼국사랑 거의 똑같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책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나냐면 뭐 투표 용지 관련들 현장에서 이렇게 다 도장 찍은 내용들, 이 검표 관련해 도장 찍은 내용들 별 내용이 없는데 이게들이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소중한 투표가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많은 것들을 보여준 거죠. 2012년에 이제 박근혜가 당선이 되고 5.16이 되고 51.6%로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습니다. 뭐 국정원이 도와줬느니 어쩌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 문제 때문에 시위도 많고 언론에도 계속 나서 그다음에 이제 여론 환기용으로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1년 넘게 질질 끌었죠. 그래서 언론에서 세월호만 계속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떠나서 잘 들어보세요. 이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그 이후에 이제 2017년에 이제 거의 그러니까 국정의 마무리 정도죠. 5년 정도 이제 박근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탄핵이 됩니다, 여러분. 탄핵이 되는데 이 민중 시민들이 다 걸기를 한 거죠. 왜냐면은 이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 청와대 뭐 에이즈 치료제도 막 들어갔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이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문재인이 그냥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뭐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경선이 있었어요. 당내 경선이 있었는데 민주당 당내 경선이 있었는데 문재인, 그다음에 이재명, 그리고 또 안희정 이렇게 나와서 이제 경선을 치렀죠. 근데 이제 파워가 문재인이 더 셌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제 대표로 민주당 대표로 당선이 그때 된 거죠. 여기 대해서도 말이 많았었어요. 전화통화 ARS를 조작했느니 뭐 당내 경선에서 부정선거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당선이 됐는데 총선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뽑는 4년마다 국회의원 뽑으니까 2016년이랑 2020년에는 민주당이 여론상 총선에서 압승을 했었어야 됐어요. 민주당이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론상 그냥 민주당이라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압승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그냥 나라가 엉망이었거든요. 엉망이어서 민주당을 왕창 뽑아줬는데 이것도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여나 야나 핵심 인물이 아니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설계자가 국힘이라고 얘기할게요. 이전에는 뭐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가 예전엔 새누리당이었다가 뭐 하여튼 국힘 쪽의 멤버들이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있는데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죠. 왜냐하면 민주당에다 몰빵을 해줬는데 선거 조작을 하는 이 세력들한테는 일단은 3분의 2가 넘으면 불리한 거예요. 이 선거 시스템도 바꿀 수도 있고 대통령도 탄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200석이 못 넘게 조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200석을 그러니까 여당 야당에서 힘이 강한 당을 200석을 넘게를 안 합니다. 2020년에도 200석이 안 됐고 2024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권이 이제 검찰 그러니까 사법권을 장악했잖아요. 검찰 중심이고 법원의 판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장관 자리를 맞춰놨단 말이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국회의원 선거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민주당을 많이 뽑아줬는데도 200석을 탄핵을 못하게 모든 야당을 합쳐도 200석이 안 되게끔 만들었죠. 국민의힘당이 108석이잖아요. 108 번내도 아니고. 국민의힘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 100석이 절대 안 넘었어요. 2024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 절대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해외 여론조사라 하면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조작 세력이 가장 집중해서 보는 건 뭐냐면 탄핵이 안 되게끔 그리고 또 눈치를 못 채게끔 여론조사를 꾸미고 그 다음에 이 기득권의 세력이 활보할 수 있도록 또 이 전자견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춘다고 봐요. 2024년도에 미추홀 그 을에서 남영희 후보가 이게 근소한 차이로 졌는데 이때 선관위가 보관해야 되는 투표함 3개가 사라졌어요. 근소한 차이로 지고 있는데 투표함 3개가 사라졌다. 사전 투표함 용지가. 자,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비일비재했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남영희 후보도 선거 결과가 진 걸로 나왔을 때 당 지휘부에다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선거 투표함이 어떻게 근소한 차이로 지금 졌다고 하는데 사전 투표함 3개가 어떻게 가볍죠? 투표함 3개가 어떻게 사라지냐 못 찾았어요, 여러분.
못 찾았다. 거기서 들어놓고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당 지휘부에서는 야 정정당당하게 어 그냥 인정을 하자. 나중에 또 소송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순박하게 나왔다. 민주당은 이거를 그냥 항상 부정이 없도록 완벽하게 교차 검증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전국의 투표 결과가 당선 결과가 민주당에 유리했으니까 늘 이 정도면 됐다. 항상 만족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찌됐든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200석은 못 넘지만 거기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당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조작 선거다. 원래 국민의힘당이 훨씬 더 많이 득표를 했어야 되는데 조작 선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수개표, 현장 수개표라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가 없으려면. 이제 사전 투표함 용지가 보관됐다 이동을 하고 또 전자개표가 이 전산으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표뿐 아니라 미분류표 조작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 결과를 보내잖아요. 예, 중앙 서버에다 보내잖아요. 이거 자체가 전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조작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 음모론 취급을 지금까지 받고 있죠. 선관위는 언제나 옳다, 정확하다. 이렇게 쉴드를 쳐준단 말이에요. 문제들이 정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거를 넋놓고 있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 쪽 당은 이거를 10분 활용하고 있는 거고 여론 조작 선동 세력으로 아예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과 윤석열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이 졌는데 정말로 윤석열이가 전산부정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윤석열이가 이 선거 조작자, 이 기술자들의 도움 없이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큰 플랜 아래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냐고요? 음모론이 아니냐. 그럴 리가 없다, 선관위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선관위도 모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았고 이번에 이제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부정선거 그러니까 2016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뭐 새누리당부터 쭉 이어지는 계속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전국의 국민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집회에 나가보시면 태극기 부대랑 일반 민중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양을 비교해 보시면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항상. 쉽게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은 찾으면 엄청나게 나오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나옵니다. 국민의힘당이 더 득표를 못해야 되는데 어느 일정 수준 맞춰주려고 기술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타나요. 예, 더 득표율이 져줘야 되거든요. 이게 부정선거 맞으니까요. 전자검표 시스템, 그 다음에 전산으로 이 결과가 송출되는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또 이제 전자검표를 가지고 계속 물어 늘어지잖아요. 왜냐면 찾으면 까면 깔수록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요번에 비상계엄을 하고 군부대를 이동을 시켜서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이재명의 검찰 수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선관위도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불법이에요. 윤석열 지지자분들. 이게 불법이라고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사법권을 다 쥐고 있다고 윤석열이 검찰이었잖아요. 뭐. 판사들이 다 지금 응? 장관이고 그쪽 라인이 빵빵한 사법권을 다 쥐고 있다고 여러분. 수사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를 군대를 통해서 접수를 한다. 그리고 또 국회를 접수를 했잖아요. 원래 이제 계엄이라는 건 쿠데타라고 쉽게 하면 얘기하는데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친위. 그러니까 이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는 거를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위 쿠데타를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이죠. 비상계엄을 수령을 할 때 필수 요소가 국무회의.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게 뭐냐면 장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 요 절차가 있는 거죠. 장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겠다고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장관들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국회에 통보를 하지도 않고 국회를 습격을 했어요. 네,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위법이고 또 선관위를 점거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계엄은 위법이고 이렇게 위법된 이 계엄령은 국가 반란죄로 사형지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위법하다는 건데 이걸 갖고 자꾸 선거가 뭐 부정선거니까 선관위를 점거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많이 곤란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뭐 민주당 쪽이 친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친중 의원들 다 리스트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일 의원도 있고 뭐 또 한중 의원도 있고 다 의원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를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공산화를 시킬 나라로 보고 있어요, 한국을. 공산화로 전복시킬 나라로 한국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친일이고 뭐 민주당은 친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중 의원에 이재명 없어요. 예, 거기 수뇌부들 많이 없어요. 예, 그냥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러분, 이게 친중만 있는 게 아니고 친일도 있고 또 국민의힘당도 친중도 있고 친일도 있고 그러니까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면 모든 정당과 국민들의 이 인식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중국과 일본의 이 속셈이라든가 지금 진행하는 것들을 제대로 간과를 못하고 중간에 껴서 이간질만 당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명태균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천에도 관리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됐는데 이 명태균 게이트를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뭐가 있냐면 뭐 웬만한 상대표가 다 걸려 있어. 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는데 다 있다고. 뭐 오세훈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뭐 안철수도 있고 옛날에 하태경도 있고 뭐 김진태도 있고 뭐 홍준표도 있고 다 걸려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게 뭐죠? 그러니까 선거 때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명태균 지금 리스트도 굉장히 문제고 태블릿 PC도 그때부터도 다 이렇게 불법 행위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당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불법 정황들을 덮을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이제 선거 조작, 이제 야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선거 조작을 계속 강조를 하고 덮어 씌우기예요. 물론 민주당 측에서 뭔가 잘못한 게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벌써 이제 공격 차원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덮어 씌우기 작전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이명박 시대라든가 박근혜 시대 때 또 지금 윤석열 시대 때 여러분 먹고 살만 하세요? 정말 호황입니까? 자, 이걸 부정하는 세력들은 정말 뭐 연금을 타서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간질 세력들이에요, 주로. 옹호하는 세력들은. 계엄 상황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실 것 같아요? 경제생활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고등학교 동창들을 이제 육사 출신인 이제 군부대를 장악해가지고 정말 영원히 영원한 이제 정권 유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관위 압수를 통해서 이 국회의원 총선이 이 총선에 조작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국회를 점거하는 게 맞고 선관위를 점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합당하다. 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이 개표 조작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국민들에게 이 불법 행위가 정당하다는 합리화를 강제적으로 시키면서 이제 또 국지전도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에 포를 쏘려고 그랬죠. 오물풍선을 보낸데 포격을 해라. 라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대잖아요. 합동참모장이 못하겠다. 그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포격을 안 했다는 지금 뉴스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에 발포를 하고 국지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선관위를 접수를 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다 불법으로 당선된 자들이다. 선거 조작이 이렇게 됐다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게 요번에 비상계엄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를 장악을 못했죠, 여러분. 여러분 민주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군인들도 어리벙벙했고 이게 도대체 왜 끌려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공군에서도 이 헬기가 지금 국회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늦게 허락을 해줘서 이 특전사애들이나 수방사애들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경찰들은 앞에서 쫙 다 많이 반란 쿠데타 세력을 동조를 해줬고 조력을 해줬지만 말이죠. 자, 또 있습니다. 이분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나누죠. 친중파, 친일파로 나눕니다. 현재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당은 친중이고 부정 선거 세력이다. 당연히 이게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벌써 제가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렸죠. 불법이에요, 이거 자체가. 계엄령 한 거 자체가.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향후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다들 모여서 국회의원이 이제 190명이 명해가지고 이제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을 해제를 시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국회가 해산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계엄령이란 건 뭐냐면 군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군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경찰 대신. 모든 법적인 거를 다 해서. 그러니까 이 국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도 이제 법을 만들고 제정을 하고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일련의 행동이 다 없어지니까 계엄령 해제를 선포를 하려면 국회의원의 절반, 그러니까 150명 이상만 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해제를 시킨 거죠. 사실 계엄령은 해제를 시켰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을 통과를 시키려면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300명인데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자들이 이 전자개표 기술자들이 항상 200석을 안 넘게 만듭니다.
안 넘게 만들어. 네. 안 넘게 만들어서 요번에 이제 부결됐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이가 나와서 2분 동안 2분도 안 됐는데 스피치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국힘당 도와주세요. 국힘당의 모든 정권의 힘을 이양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힘의 한동훈한테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한동훈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죠? 그냥 당대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당대표인데 한동훈한테 권력을 이양해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살짝 삐지면 이제 200석이 넘어가거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힘은 여기서 가장 승리자다. 국힘의 한동훈은 승리자다. 윤석열 정부가 불법적인 계엄령을 시행한 반란 수개인데도 국힘은 자기 정권의 힘을 이양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자체가 탄핵이 통과가 됐어도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9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명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선출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6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헌재에서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내란 수개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검찰이 여러분 다 지금 사법부를 윤석열이가 패밀리로 해서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장악하고 있고 재판부도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실제적으로 탄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탄핵안이 의결이 되면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어서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 정지가 되는 건 참 다행이죠. 얘가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예산을 끌어가지고 막 펑펑 다 쓰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국힘이 맡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당연히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이 탄핵안을 계속 낼 거예요. 국힘은 계속 참여를 안 할 겁니다. 어쨌든 정권의 힘을 이양받았고 더 이상은 이제 탄핵을 시켜봤자 그들한테 남는 이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범죄 사실만 더 드러날 뿐이고 추후에 계속 국회의원에 재당선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자,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이제 패소를 했는데 이제 2심, 3심도 당연히 지겠죠. 당연히 지고 이제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에서 바뀔 거예요. 누구로 될까요? 지금 현재 이제 정청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청래 의원이나 박지원이라든가 털보 김어준이나 다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아마 정청래 위주로 아마 끌고 갈 것 같고요. 근데 국민의당은 이제 잃은 게 없죠. 이제 윤석열 정부도 이제 국민의당 눈치를 슬슬 봐야 되고 한동훈의 입지가 점점점 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처럼 똑같이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시민한테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 여러분 말씀드리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이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국제 신뢰도가 바닥이 났어요. 제2계엄령이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군인들의 인식이 굉장히 달라졌고요. 지금 국민의힘당이 윤석열 정권한테 권력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를 더 이상 일으킬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도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크거든요. 군을 바라보는 국민적 반발이 이제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이 별들도 자기가 이제 반란 수계의 이제 조력자, 반란죄로 처벌받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선뜻 나서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눈은 다르죠.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항상 불안한 나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국제 신뢰도가 하락을 하고 주식은 계속 떡락을 하고 투자는 줄어들고 예산은 펑펑 쓰여지며 우리들은 이제 일반 민중들은 또 계엄령이 또 발표돼서 막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 이렇게 불안감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은 이제 중심축을 잃고 정청래 갖고 싸우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정청래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개표 조작의 기술자들이 관여되어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일단 여론조사로 박빙의 승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기술자들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기가 어려워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너무 니네들은 순박했고 전투 의지가 없었고 이 국민의당은 무조건 똘똘 뭉쳐가지고 사익을 위해서 지금 한 목소리를 낼 때는 또 잘하잖아요. 이 저항의 의지가 다릅니다. 목숨을 걸고 선동을 하고 상대를 공격해요. 이번에도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딜을 하지 않았으면, 이 한동훈한테 딜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는 반란 수결해서 사형이에요, 사형. 목숨 걸고 하는 거,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랑, 그냥 이제 국민들이 막 정부에서 나서니까 우리는 살짝씩 얼굴만 보여주고, 어? 법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 민주당이랑은 의지가 다르죠. 이 향후에도 선거를 수개표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당도 당연히 바꾸지 않을 거고, 민주당도 생각도 못할 거고 있고, 정정당당한 승부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관위원들도 아니면 국민들도 대다수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할 거예요. 국민들이 아무리 이 부정선거다, 전자개표가 문제다라고 해도 절대 이 전자개표 시스템은 안 바뀔 거예요. 저들이 목숨 걸고 막을 겁니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속으시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국민들은 여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든 감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계엄은 이거는 합리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선거 조작을 안 했다는 거를 100% 확신합니까?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거 진짜? 그리고 또 그들이 불법을 했으면 이재명 터는 것처럼 검찰이 계속 털면 되지 왜 안 털었어요? 그거 다 반대 누가 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윤석열이가 했어요. 예전부터 반대를 다. 선거 조작 그거 다 반대를 했다고 윤석열이. 그 조사를. 선관위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것들을 불법 점거하고 불법적인 형태로 그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느냐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왜 다 죽여버리지? 불법을 자행했으니까. 칼 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계엄은 불법이고 내란죄, 반란죄가 성립이 되는데 국민의힘당이 조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당이 조력을 안 하면 같이 무너져.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 명태균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이 예전부터 시작해서 다 연루가 돼 있어. 불법에 대한 게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공생의 관계에서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국내 정세고 여러분 어,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자, 이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나가서 국민들이 목소리 높여서 집회를 하고 의원들한테 뭐 소리를 질러봤자 뭐 얼마나 먹힐지 또 사법부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법원 헌재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자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계엄령이 계속 발표가 돼가지고 유지가 됐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주 인터넷들을 정부에서 다 차단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인터넷 방송 거의 못 보죠, 여러분. 못 보고 방송 3사, 뭐 KBS, MBC, 뭐 SBS 뭐 이 정도만 주로 많이 봤을 거고, 그다음에 다 검열이 있을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가서 여러분 연행해서 언제 가다 놓고 빤스바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몇 시간씩, 뭐 3-4시간씩 물고 오면 할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 계엄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 못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빤스바람으로 죽도록 물고문 당하고 몽둥이로 얻어맞고 나오는 게 군사 계엄 시대에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직장이 사라진다고. 환율이 높아져서 외국에 가기도 어렵고 여행도 힘들고 외국인의 투자도 완전 줄어들고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수 시장만 거의 바라보면서 가난해지는 게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활용해서 중산층, 서민층의 자산을 흡수해 가는 게 바로 이 일당 독재 시대. 그 일당 독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영원한 독재를 꿈꾸는 거니까 일당 시대를 꿈꾸는 거니까 그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다 활용을 하는 거니까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또 국회의원들이 또뭐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어, 이번에 막아내긴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의힘당 위주로 윤석열 정권과 함께하는 미래가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나눠가지고 윤석열 불법 자행한 계엄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역사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다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헛소리 댓글 다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네. 정보 수집량이 덜 떨어지고 그냥 좌우 머리가 무조건 두 개로 이분법적으로만 나누고
뭐 전제와의 오류, 뭐 조금 작은 것들이 전체를 대변한다 착각을 하고 이런 그냥 그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좁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비판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 얘기하고 야 우리나라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지. 야 민주주의 국가 자꾸 강조하지 마. 북한 같잖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하지 말라고 빨갱이 같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얘기를 해. 자유 대한민국 이런 얘기도 하지 마요. 원래 자유가 있는 국가인데 뭘 자꾸 자유를 써. 자유미국이라고 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무식해 보이니까. 뭐 좌빨 우빨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이제 당신 삶이 어떨지 여러분 삶이 어떨지를 잘 보란 말이야. 어? 지금 계엄은 안 됐지만 계엄 시대 때 어떤 삶을 가지게 될지, 응?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삶을 가지게 될지 잘 예상을 해보라고. 밝지가 않다. 어? 아무것도 진행이 거의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천우 신조로 좋은 계기가 있어서 국민들이 좀 맘 편히 살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한국의 신뢰도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의 그 야당의 그 인식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게 좀 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이 반란범 수괴 그리고 동조자들을 처벌도 어렵고 뭐 재산 은닉도 할 거고 이제 그리고 또 지금 그 반란범들을 동조하는 그 탄핵에 반대하는 당이죠. 이 당이 이제 주가 돼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사법부를 장악당했고 벌써. 그리고 이제 3분의 2 좌석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야당 수뇌부는 각계격파 당할 거고 이게 이제 우리의 미래이지 않나. 뭐 국민이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의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쉽게 일자리들이 많아야 되고요.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집값이 전 세계 표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복지 혜택으로 점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이 점점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점점 발전할 수 있게끔 아,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지금 이 정권에서? 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에 핑계를 대지 말고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극복해 나가는 게 진정한 리더잖아요. 그러려고 리더를 뽑은 거잖아요. 주변에 숙마하면 누가 못해요. 이런 우리나라 미래가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여러분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책보였습니다.